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은 CS 이쪽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할 것 같은데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기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 무조건 맞는다는 거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아,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항상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살짝 호재가 나왔죠. 스위스 1등 은행인 UBS가 2등 은행인 CS를 전격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파산안이 많이라는 얘기가 나오며 엄청나게 급락한 CS, 요거를 UBS가 사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얼마에 인수했나 봤더니 약 4조 2천억으로 매수를 했으며 세계적인 은행인 것 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힘들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으로 4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넷마블, 제일제당, 메리츠증권 이런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야, 그 정도면 우리나라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아래 엄청난 부채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4조도 비싸다 이런 평가도 분명 있을 것 같죠. 어쨌든 일단 이걸 봤을 때는 나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중앙은행에서도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UBS가 CS 인수 합의를 발표하고 난 후 연준을 비롯해 세계 주요 6개 중앙은행들도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연준, 유럽중앙은행, 캐나다은행, 영란은행, 스위스 국립은행이 기존 달러 유동성 수업 협정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으며 최소 4월 말까지 매주가 아니라 매월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정부와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야, 무슨 일 있으려면 있어 봐라,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약간 반대쪽에서 보자면은 야, 그만큼 상황이 지금 또 안 좋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한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또 구원투수가 나오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또 구원투수가 나오고, 요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뭐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확실히 변동성이 있으려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랭에서 살짝 봤는데요. 아니 길이 무슨 하루 만에 호재가 나오고 하루 만에 또 악재가 나오고 이거 다 길이씨 막 설레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저 길이 또 야, 혹시 내가 그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곰곰이 따져봤는데, 그런데 진짜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다만 이 내용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자, 이번에는 CS 채권, 방금 전에 인수당했던 그 회사의 채권 중 AT1이라는 게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이 AT1은 22조의 가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밤 지금 이제 이걸 확인했을 때는 개장이 된 유럽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UBS가 인수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22조가 날아가는 거야? 저 길이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거는 특수한 채권이라고 하며 UBS가 인수를 하면서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이 위 채권 AT1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S가 들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를 좀 도려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AT1이 뭔데 이런 결정을 내렸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T1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은행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발 전환 사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코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건데, 은행의 자본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이게 자본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비장의 한 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특징은 다른 채권과 달리 만기일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위험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러한 장점 아닌 단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몇 투자자분들은 채권과 주식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AT1이다 이렇게 평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T1이 그냥 날아가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야, 요즘 안 그래도 그 CS 난리라는데 굳이 왜 AT1에다가 투자를 한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믿었던 거죠.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대마불사 모르냐? 이렇게 말하며 안일한 마음 때문에 여기에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날아가게 되니까 정말 깜짝 놀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채권 손실이
CS 주식에 투자한 사람보다 더 큰 피해를 봤다 이러한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CS가 4조 원에 넘어갔다고 했는데 이 채권 날라온 것만 해도 22조 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22조 원에 달하는 채권이 터지게 되었고, 물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전 세계 AT1 채권 시장 규모는 약 357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조 원 자체도 좀 커서 야 이게 증시에 조금 흔들림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혹시나 이 22조가 털리는 걸 보고 야 잠깐만 AT1 안전한 게 아니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다른 채권 시장에도 그 흔들림이 준다면은,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은 그 사태는 우리가 어디까지 커질지 모른다는 이러한 불안감이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나시죠? 레고랜드 터졌던 거. 사실 레고랜드 터지는 거랑 다른 채권 시장이 위협받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하지만 그 중심에는 그냥 딱 한 글자 투자 심리 붕괴 이 단어가 들어가며 단기간 충격을 받았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고랜드 사이즈가 아니죠. 전 세계급이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게 연쇄적으로 다른 채권 가격도 폭락한다면은 야,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또 연달아 터질 수 있다. 이러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SVB 기억나시죠? 이 친구가 왜 터졌습니까? 맞습니다. 채권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뱅크런에 대응을 하지 못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또 제2의 SVB, 제3의 SVB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 기후로 끝날 수도 있겠죠. 꼭 그랬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저녁 유럽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저 방금 봤던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소식은 뭔가? 바로 FMC겠죠. 드디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동결과 베이비 스텝 이 두 개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베이비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결이든 베이비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결과보다는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블룸버그에서는 아마도 이번에 동결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중국의 지준율은 인하가 되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지준율이 뭔데 왜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거는 은행이 고객 인출 요구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은행에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 지준율이 없다면 그냥 무한대로 돈을 퍼줬다가 난리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딱 정해놓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인하가 되었다는 게 뭔 소릴까요? 맞습니다. 그만큼 사람들한테 돈을 더 풀 수 있고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양적 완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중국의 돈이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지준율은 인하를 했는데 속도 조절 때문인지 대출 우대금리 LPR은 동결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7개월 연속 동결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은 금리를 올리다가 무슨 일이 터지고 있는데, 그 반면 금리를 낮추고 있는 중국, 여기로 세계의 돈이 갈 수 있을지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우 중요한 소식이겠죠. 시진핑 오늘 러시아 방문. 오늘 시진핑은 러시아에 방문한다고 하며 3일간 머무르며 푸틴과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푸틴은 우크라전 중재 환영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나 중국이 러시아에게 무기 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또 전쟁의 방향은 미궁속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3일간 어떤 소식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중교통 노마스크. 자,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는 노마스크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모두가 쓰고 있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벗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자, 저길이 또 미세먼지도 그렇고 혹시나 감기 걸릴까봐, 감기 걸리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쓰고 다니고 있고, 또한 남자분들은 매우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에 면도 안 한 날에는 마스크만큼 완벽한 게 또 없죠. 어쨌든 대중교통 노마스크 이제 드디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김정은 핵공격. 야, 이제 미쳤나 보. 이제 맛이 슬슬 가고 있나 봅니다. 이번에 뭔가 큰 뉴스가 나온 느낌인데요. 김정은이 전술핵을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단,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도 전술핵을 탑재했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는데, 야, 이 소식이 뭐 당연히 뭐 크게 번지진 않겠지만 당연히 허장성세겠지만 괜시리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MZ세대 공무원 떠난다.
요즘 공무원 인기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죠. 실제로 노량진에서도 공시생을 예전만큼 많이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6년 사이에 응시생이 반토막 났다고 하며,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도 자발적 퇴직을 한 사람이 18년에는 1.3만 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1.8만 명으로 4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됐는데 자발적으로 퇴직을 할 정도라는 거겠죠. 특히 입직 3년 이하에서 퇴직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소식, 21년도에는 무려 1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대부분이 들어가자마자 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공무원이 아니다 라고 하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다음입니다. 40대 노처녀 옛말. 제목 그대로 40대 노처녀라는 말은 옛말이라고 합니다.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작년 20대 초반 20살에서 24살 이때 결혼하는 신부보다 40대 초반 40살에서 44세 이때 결혼한 신부가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확실히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여성이 연상의 부부 비율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인 건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1997년에는 무려 38만 쌍의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작년에는 50%가량 줄어든 19만 쌍만 결혼을 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CS윈드. 유진투자증권에서 CS윈드의 목표가 1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그린 산업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올해부터 실제로 CS윈드는 IRA 포함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증설 완료 후 풀캐파로 가동이 된다면 연간 미국으로부터 4천억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CS윈드의 작년 영업이익이 754억 원인데 4천억이면 대단하죠. 엄청난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1분기 실적.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1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하는데, 증권사들의 컨센에 따르면 1분기 3전의 영업이익은 1조 9천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4조인데 무려 86.5%나 날아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는 2009년 이후 최저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실적이 나온 이유가 뭔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이 부진하면서 반도체 부분 실적이 하이닉스랑 똑같네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약 2조에서 3조 정도의 반도체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며, 하이닉스도 1분기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1분기 예상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3조나 된다고 하니까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0년 연속 배당금을 올린 기업이 있을까?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6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 와중에 배당을 주고 또 배당금을 늘린 기업이 뭔가 봤더니 무려 8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8개 회사는 바로 그거겠죠. 어떠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기업인가? 코카콜라, 도버, 3M, 콜게이트, 팔모리브, 존슨앤존슨, 프록트앤갬블, 에머스 일렉트릭, 그리고 제뉴인 파트, 이렇게 8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며, 그리고 이걸 보니까 왜 다들 코카콜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봐도 코로나 때도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최근 들어 증시가 또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 친구 뭐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별일 없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별일 없어야겠죠. 앞으로 증시가 엄청난 급등도 안 나와도 되니까 잔잔하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안정된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